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전해드린 것처럼 주말을 맞아 탄핵 찬반 집회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헌재 선고 당일 가포 비상을 발령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탄핵 전국을 둘러싼 여러 법적 쟁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주말을 맞아서 탄핵 찬반 집회 분위기가 정말 뜨겁다는 걸 저희가 앞서서 현장 연결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탄핵 반대 집회 상황 먼저 보면요. 여당에서 이제 의원들이 집회에 참석하거나 개별적으로 거리에 나서는 경우도 있고요. 헌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까지 벌이고 있는 모습인데 주장하는 건 똑같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 또는 기각을 주장하는 건데 이 주장의 배경을 짚어주신다면요. 일단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당 차원에서 하지 않는다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의원 1인 릴레이 시위로 시작했는데 한 62명 정도가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더군다나 지금 다음 주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 결정이 이제 내려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도 한 5명씩 그러니까 번갈아가면서 시위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하는 각하 사유는 내란죄가 철회된 걸로 봐서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내란죄인데 그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각하를 하는 게 맞다. 이제 각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탄핵의 어떤 심리, 실체 요건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없던 걸로 하는 것이 각하거든요. 그리고 설사 이제 각하가 아니다 할지라도 어떤 내란이랄지 헌법 법률 위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각을 해야 한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면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각하가 되더라도 선고일을 잡고 각하 명령을 내리는 겁니까? 그렇죠. 각하 결정을 하는 거죠. 각하 결정을 하고. 지금 탄핵 반대 측에서는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제 헌재 선고 결과를 두고 언급을 하는 건데 앞서 있었던 서부지법 폭력 사태 변호인 측에서도 이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게 해당이 되는 사안입니까? 아니면 적절하지 않고요. 이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국민 저항권이라는 것이 사실 어떤 실정법상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떤 자연법상 권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국가 권력에 의해서 헌법의 기본 원리에 이제 중대한 침해가 있고 그 침해 자체가 헌법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그래서 이거에 저항을 해야 하는데 저항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권리가 없을 때 이제 최후 수단으로서 이제 실력 행사를 하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국민 저항권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관련된 그 당시 영장이 발부되긴 했지만 영장 절차라는 게 거쳤던 것이고. 그 당시 이제 공무 자체도 물론 윤 대통령 측에서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공수처의 어떤 그런 권한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집행이랄지 구속영장 청구랄지 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이제 법 테두리 안에서 정해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법원의 이제 판결에 의해서 결과가 날 거거든요. 구속 취소 결정도 사실 법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 테두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절차인데. 이걸 자체를 마치 헌법의 존재 자체를 침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폭력 수단을 하겠다. 이것은 맞지 않고 국민 저항이라는 개념을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고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탄핵 찬성 측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탄핵 인용을 독려하고 있는데 천막 농성도 하고 있고요. 또 초선 의원들이 삭발에 나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 동력을 모으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야당 입장, 특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지금 왜 이렇게 더 이제 집회랄지 반대 찬성에 있어서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이 지금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통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8대 0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뭔가 길어지니까 이거 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있는 거고 특히 지난 주말에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면서 석방이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약간 이제 탄핵에 대한 어떤 흐름 자체가 좀 약간 방향이 틀어지지 않았냐. 이제 그 부분을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걸 보입니다. 그래서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고 도보 행진도 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결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재명 대표는 이번 주말 집회에는 불참할 거라고 알려졌는데 그 이유가
이제 테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최근에 어떤 문자를 많이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러시아제 건축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이 가장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 결정하기 전에 가장 이제 반대와 찬성이 고조돼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뭐 집회에 나갔을 때는 사실 아무리 신변을 보호한다 하더라도 구멍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 집회는 본인의 이제 신변을 위해서 참석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예. 자, 탄핵 선고가 임박하면서 뭐 거리에서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탄원서 팩스 폭탄이 들어오고 있다는 뭐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혹시 보고 계신가요? 근데 원래 헌법재판소가 팩스가 하루에 한 5건 정도 들었다고 그래요. 하루에. 예. 근데 지금 한 300건 정도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홈페이지 거기에 아마 뭔가 의견을 실을 수 있는 것이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것이 누리집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도 뭐 엄청나게 대기자 수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제 매크로까지 활용을 해서 반대 찬성하는 사람들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경쟁하듯이 올리고 있어서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찬성하는 것 반대 측에서 뭔가 헌재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뭐 팩스도 보내고 이제 홈페이지가 마비할 정도의 이제 의견을 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것 자체가 헌재 결정에는 뭐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각이 딱 꽂혀 있는 그런 분들이 뭔가 조금 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잇따라서 계속 올리는 또 팩스 보내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올라온 게시글이나 아니면 들어온 탄원서를 그렇다고 뭐 무시할 수는 없을 텐데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또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법적인 처벌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아니, 법적인 처벌은 없고요. 이제 이걸 의도적으로 뭔가 헌법재판소에 어떤 팩스랄지 업무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제 업무 방해는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단순히 자신의 어떤 탄핵 찬성과 반대된 의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이건 뭐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경찰이 탄핵 심판 선고일 당일에 가포 비상을 발령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높은 수위로 알려져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가포 비상 자체는 지금 경찰의 비상 업무 규칙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연가도 중재하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가용할 수 있는 병력을 100%까지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휘관이랄지 참모도 이제 정착 근무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굉장히 이걸 비상적으로 경찰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헌재에서는 이제 100m 이내에는 집회 시위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0m 이내를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차벽을 설치해서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뭐 당연히 현재 주변에 이제 드론 금지돼 있고요. 또 민간 총기도 출구 금지 못하도록 돼 있고 또 지하철역도 인근 지하철역도 이제 출입구 폐쇄하고 이제 무정차 운행을 이제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때 경찰차까지 탈취하고 아마 제 기억으로 한 피해자가 한 4명 정도 사망한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뭐 아무래도 탄핵 선고일이 과연 언제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뭐 거의 많은 국민과 뭐 경찰도 포함해서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지난 역대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다 금요일이었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14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이 많았었는데 일단은 그때는 안 나왔고요. 언제쯤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지난주 내에 선고됐다고 한다면 이제 시간상으로 본다랄지 타이밍으로 보면 금요일 선고가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선고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이랄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 금요일 날 선고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요일이다. 이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시간이 굉장히 지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헌재 입장에서는 금요일, 뭐 목요일 가리지 않고 판결이 끝나면 선고할 수 있는 기간을 되도록이면 빨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하면
뭐 꼭 금요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뭐 금요일 선고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른 요일도 이제 선고될 수 있다 보는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다음 주 정도는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주를 더 넘기진 않을 것이다. 네, 그럴 가능성이 좀 커요. 그런데 물론 지금 선고가 늦어지는 것 자체는 예. 사실은 헌재가 평결에 이르지 못할 정도의 어떤 내부적인 그런 의견이 지금 정리가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의견이 정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첫째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인용과 기각에 대해서 또 다수와 소수 의견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별개 의견 이런 부분이 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시간이 끌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결정 자체가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첫 번째는 탄핵을 소추하는 데 있어서 150명 이상이 필요하느냐 아니면 대통령에 준해서 200명이 필요하느냐 예. 의결정득수 국회의원 의결정득수 이게 중요한데 만약에 200명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만약에 다수 의견으로 그러면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은 복귀를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선고를 하게 돼버리면 사실은 지금 그 이후에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가 적법하냐 그렇지 않느냐 문제가 또 한 번 있어요. 따지게 왜냐하면 되겠네요. 각하라면 사실은 소급에서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엄청난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이제 거기 연장선상에 더 가면 윤 대통령의 탄핵에 그 두 헌법재판관이 관여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두 헌법재판관이 이제까지 심리를 할지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법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예. 경우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보다도 한덕수 권한대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면서 결과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도 지금 미뤄지고 있지 않는가. 이건 저 개인적인 어떤 추측입니다. 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 이제 순서상 먼저 나올 수도 있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건데 4월 18일에는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퇴임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에서 밀린다고 한다면 뒤에서 이 두 재판관의 퇴임일 전까지는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아무리 늦어진다 하더라도 4월 18일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예. 이제 4월 18일까지 가버리면 이제 6인 체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헌재에서는 마은혁 재판과 관련해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국회에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랬는데 다시 6인 체제로 가버리는 또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 헌재에서는 무조건 막으려고 할 것이고 예.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이제 평결해서 결론을 3월 중에는 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는 탄핵 심판 이 선고에 대한 순서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쟁점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이제 뭐 비교적 단순하게 의견이 좀 빨리 모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시간이 밀리면 밀릴수록 조금 더 복잡하게 좀 다뤄지는 거 아니냐 하는 분석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내란죄 성립 여부와 이거 자체가 비상계엄 사태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냐. 그러면 사실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 그러면 이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고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된다고 한다면 중대한 위반이냐 이제 그것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다고 봤죠. 그런데 사실 이제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면서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절차적 요건이랄지 뭐 실체적 요건이랄지 이제 이런 것들이 쟁점이 한 6개 정도 이제 중요한 부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일단 어떠한 팩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헌재 재판관들이 사실관계 인정에 대해서는 다 아마 의견이 거의 같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정에 있어서는 거의 같을 것이다. 근데 거기에 대한 평가, 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나눠주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쟁점이 뭐 그냥 단순하게 뭐 내란과 관련된 헌법 법률 위반인데 저희가 뭐 쭉 얘기했처럼 뭐 국무회의가 실제적으로 절차 요건이 있었느냐,
아니면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뭐 체포주 문제랄지 그다음에 국회랄지 선관위에 대한 뭐 국헌 문란 목적으로 계엄군이 진입을 한 거냐. 이런 쟁점 한 5-6가지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는 팩트는 인정이 될지언정 거기에 대해서 그걸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정리를 하는 지금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자, 남은 탄핵 심판 선고의 순서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도 그럴 것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최우선 되리라고 생각한 분들이 많았고 헌재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 목요일에 최재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나왔고 기각이 되면서 뭔가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듯 했거든요. 자,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헌재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원장이랄지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자체는 어렵지도 않고 간단하거든요. 그리고 뭐 다 기각을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8대0으로 기각이 나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늦어지는데 그 이유로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헌재는 전에 우선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먼저 한다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말을 뒤집은 거예요. 그러면 왜 감사원장하고 검사에 대한 걸 먼저 했을까? 그 자체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먼저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과연 이게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탄핵 여부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직접적인 영향은 뭐 미칠 가능성은 없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탄핵을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제 줄탄핵이다. 그래서 어떤 비상기업의 요건 중에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이 있는데 전시 3회 이하에 준하는 상태가 꼭 뭐 전쟁이랄지 소요 사태랄지 물리적 충돌, 물리적 어떤 위협 그것뿐만 아니라 줄탄핵이랄지 이런 걸 가지고 국정을 마비시키면 이것도 비상사태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주장을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비상사태 요건이 갖춰졌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는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지금 감사원장이랄지 뭐 검사들에 대한 탄핵 결정 자체는 뭐 직접적인 영향 없을지언정 뭐 간접적으로 뭐 판단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기각 결정이 났을 때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이 탄핵 남용은 아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만 말씀을 좀 일단 해주시면. 뭐 검사 탄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남용은 아니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남용이 아니다고 이렇게 의견을 다른 이유는 검사들이 탄핵 소추가 요건이 해당이 안 되는데도 했기 때문에 남용이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내용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적법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뭐 탄핵 소추로 그 부분만 가지고도 소유의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된다고 국회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전혀 없는 걸 뭐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용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이에 대한 논란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고 또 검찰은 포기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 논란이 계속 좀 지속이 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네. 혹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이건 끝났다고 봐요. 왜냐하면 즉시항고를 사실 포기를 낸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석방주의하면서 포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느냐?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법률적으로는 다시 즉시항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봐요. 석방 후 즉시항고는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즉시항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상급심에서 즉시항고 자체를 뭐 받아들여 가지고 구속 취소 결정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미 석방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에서 다시 구속할 거냐? 이게 전혀 근거가 없어요. 이게 법적인 근거도 없고 이제까지 이런 선례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일단 뭐 검찰에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하면서 이 사태는 이제 법률적으로는 거의 뭐 끝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 구속 기간 뭐 날로 따져야 하느냐, 시간으로 따져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또 관련해서 이제 유사 사례가 법원에 좀 잇따르고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이거 자체에 대해서 법원의 어떤 상급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지 모르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1심에서 끝난 거고 그다음에 날로 계산하는 것 자체는 이제 검찰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해왔고 또 법원에서 이걸 다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구속 취소 결정이 되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시간제로 계산한다는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이게 구속 취소 결정 자체에 1심에서 판사가 결정한 건데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 해온 걸 과연 뒤집을 수 있느냐. 더군다나 이제 법에는 또 날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일단 검찰은 일단 날로 계산을 해서 구속기간을 산정해라. 그렇지만 신속혀라. 이 얘기 자체는 구속기간을 산정을 하는데 날로 산정하는데 만약에 다는 그렇지 않아요. 뭐 적부심 결정이 들어왔을 때만 시간 계산에서 빼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선제적으로 기소를 해서 나중에 또 만약에 구속 취소 결정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 이제 그런 취지로 밑에 시달을 한 걸로 보입니다. 뭐 날을 기준으로 하되 가급적이면 시간까지 고려해서 그 안에 맞춰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쟁점에 대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